프롤로그 붉은 매화가 피던 날. 조선의 하늘이 짙게 물들던 늦겨울, 한양의 북쪽 끝, 세도가 도연의 집 앞마당에서 붉은 매화가 피어났다. 계절을 거슬러 핀 그 꽃은 아름다웠으나 보는 이의 마음을 어쩐지 서늘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 집엔 귀신이 산다더라. 도연은 그 말을 비웃었다. 귀신이라니 세상에 그런 것이 있을 리 없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내였다. 천하의 인사들이 그의 눈치를 보았고 왕조의 흐름조차 그의 손끝 하나로 흔들린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몰랐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의 그림자라는 것을. 그날 밤 서재 안에는 한 폭의 초상이 세워져 있었다. 검은 비단 위에 그려진 여인의 얼굴, 눈동자만큼은 생전의 온기를 잃지 않았다. 그 초상의 이름은 연화. 도연이 한때 내 인생의 복이라 부르던 여인이었다. 그는 초상 앞에서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목구멍에 걸린 돌멩이 같은 후회가 말이 되지 않았다. 그대는 내 마음의 짐이었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소. 하지만 벽에 걸린 초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오직 자신이 묻어버린 기억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본디 몰락한 남인 가문의 여식이었다. 가난과 병든 부친을 살리기 위해 세도가에 첩이 되었고 도연은 처음엔 그녀를 사랑했다. 그러나 전국이 뒤집히던 어느 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녀를 영모죄의 방패막이로 삼았다. 그녀는 모든 걸 이해하려 애썼지만 마지막 순간 그가 내뱉은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다. 그대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다오. 그 말이 곧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스스로 독을 마시며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때 떨어진 매화꽃 한 송이가 그녀의 손등 위에 닿았다. 붉은 빛의 매화였다. 그 후 도연의 집엔 계절과 상관없이 붉은 매화가 피었다. 매년 그녀가 죽은 날이면 어김없이. 그리고 그날이 올해도 돌아왔다. 초상 앞에서 등을 돌리려던 도연의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도련님 매화가 또 피었군요. 그는 얼어붙은 듯 고개를 들었다. 서재의 문틈 사이로 매화 꽃잎이 날아들었고 향기 속에서 오래전 여인의 기척이 되살아났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한 것은 세상도 권력도 아닌 연하였다. 그가 버리고 죽게 만든 그 여인. 이제는 이름조차 부르기 두려운 존재. 그녀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사랑으로 그리고 진실의 복수로. 일막. 연화가 처음 도연을 본 것은 아버지가 쓰러진 날이었다. 집안의 기둥처럼 믿던 아버지는 관직에서 쫓겨난 뒤 가난과 추위 속에서 피를 토하며 누워 있었다. 그의 병을 고치려면 값비싼 약재가 필요했지만 몰락한 집안에 그런 돈은 없었다. 그때 마을에서 이름난 사람이라 불리던 자, 젊은 관료 도연이 연화의 집을 찾았다. 그는 아버지의 옛벗이자 지금은 권력의 중심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온화한 얼굴에 검은 도포를 입고 앉은 그는 연화에게 차가운 현실을 담담히 말했다. 연화 아가씨, 세상은 더 이상 정의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버님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은 체면보다 방법을 택해야 하오.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오. 내 어머니가 병약하시니 당신의 손길이 필요할 것이오. 그 말의 뜻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연화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이름 따위야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세도가 도연의 집에 첩으로 들어갔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달라졌다. 연화가 앉던 초라한 초가 대신 비단이 깔린 방과 은잔이 놓인 상이 앞에 있었다. 도연은 처음엔 그저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눈길 하나가 그의 가슴속 단단한 껍질을 조금씩 깨뜨려갔다. 밤마다 그는 그녀의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어느 날 매화꽃이 막 피던 밤에 그가 속삭였다. 연화, 세상이 평정되면 그대를 정실로 삼겠소. 그 말은 연화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웃었다. 그의 옷을 지었고 책상에 먹을 갈았다. 비 오는 날이면 작은 부채로 그의 어깨를 가려주었고 그가 필요하면 뜨거운 약탕을 데워 건넸다. 그녀의 세상은 그로 가득했다. 그의 미소 한 번이면 밤을 새도 졸리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닿을 때면 세상에 다시 봄이 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봄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의 여름 조정의 권력 싸움이 극에 달했다. 도연은 정적 세력에게 역모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썼다. 그를 노린 자들은 그의 약점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그의 곁에 몰락한 남인 가문의 여인 연화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첩 하나 때문에 정승의 자리를 잃을 수는 없지. 도연의 측근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선택지만이 남아있었다. 연화를 희생시키는 것. 며칠 뒤 관가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정승가의 첩이 역모 서신을 숨겼다더라. 그녀는 그 서신의 존재조차 몰랐지만 수색대는 이미 그녀의 방에서 그것을 찾아냈다. 도연이 직접 심어놓은 가짜 서찰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를 기다렸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대는 내 마음의 짐이오.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다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다. 연화는 조용히 웃었다. 그대의 이름을 지키려 나의 목숨을 버리면 그대는 그 이름으로 평안하겠지요. 그녀는 상위에 놓인 독약을 들어 올렸다. 향기조차 은은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며 잔을 기울였다. 입술이 붉게 물들고 창밖에 매화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 꽃잎이 그녀의 손등 위에 떨어졌을 때 도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끝내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가 쓰러진 뒤에도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매화 꽃잎이 휘날렸다. 그날 이후 그의 집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붉은 매화가 피었다. 사람들은 그 매화를 두고 이렇게 불렀다. 연화의 피. 이마. 연화가 죽은 지 7년이 흘렀다. 도연은 이제 조정의 정승이 되어 왕의 곁에 있었다. 그의 집은 언제나 인적이 끊이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그는 권력의 절정에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는 한 여인. 흰 옷차림의 그 여인이 매화나무 아래 서 있었다. 피처럼 붉은 꽃잎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을 때마다 그는 눈을 떴다. 숨이 막히고 손이 떨렸다. 그는 늘 똑같은 한마디를 들었다. 도련님, 매화가 또 피었군요. 그 말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이름 연화. 정실 윤설은 남편의 병색을 눈치챘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설치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처음엔 측은함을 느꼈다. 그러나 곧 그것이 다른 여인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윤설은 도연의 서재를 몰래 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녀는 오래된 초상화를 발견했다. 검은 비단 속의 여인, 눈매가 어딘지 자신을 노려보는 듯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여인이군요. 당신이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람. 그날 이후 윤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다가도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고 눈을 감으면 매화꽃 사이로 흰 그림자가 스쳐갔다. 그녀는 점점 병들어갔다. 의원들을 불러도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오직 한 사람, 궁중의 여의가 말했다. 이 병은 마음의 병이 아닙니다. 오래된 원한이 집안에 머물고 있는 듯합니다. 그 말에 윤설은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결국 그 여의에게 청했다.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을 불러주시오. 무엇이든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줬소. 며칠 뒤 안채로 한 여인이 들어왔다. 흰 두루마기에 반쪽 가면을 쓴 채 고요한 걸음으로 문턱을 넘었다. 그녀의 이름은 월향. 그녀는 부드럽게 인사했다. 병든 마음은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낫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윤설의 몸이 굳었다. 그건 꿈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월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낯익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래된 그리움과 차가운 냉기가 함께 깃들어 있었다. 며칠 뒤 도연은 안채에서 그 여인을 처음 보았다. 그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눈을 맞췄을 때 그의 심장이 비틀렸다. 그대는 입안의 말이 흩어졌다. 연화인가? 월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전 의수를 행하는 여의 월향이라 합니다, 대감.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분명히 살아있는 연화의 온기가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가 떠나간 방에는 매화향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 향기를 맡으며 자신에게 말했다. 귀신일 리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나 그의 손끝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날부터 그의 집안에 진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3막. 월양이 도연의 집에 드나든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녀는 병든 윤설의 진맥을 보며 매일같이 차를 다렸다. 그 차에는 언제나 은은한 매화 향이 섞여 있었다. 처음엔 다정하고 조용했던 윤설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불안에 휩싸여 갔다. 이후 며칠이면 매화가 필 때요. 그때마다 꿈에서 피 묻은 여인이 나를 부릅니다. 윤설은 손끝을 떨며 말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있겠지요? 월양은 미소를 지었다. 병이 깊어지면 과거의 죄가 꿈으로 찾아오지요. 그녀는 손끝으로 윤설의 손목을 가볍게 짚었다. 그대의 병은 마음이 아니오. 진실을 묻은 죄 때문이오. 그 말에 윤설은 숨을 삼켰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월양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칼끝처럼 번쩍였다. 그 무렵 도연은 조정의 일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밤이면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월양이 오고부터 집안의 하인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대감댁 안채에서 밤마다 노랫소리가 들린답니다. 노랫소리라니? 그런데 그 소리가 마치 죽은 여인의 목소리 같다 합니다. 도연은 손에 쥔 붓을 떨어뜨렸다. 쓸데없는 헛소문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밤 그 소리를 직접 들었다. 조용한 정원 쪽에서 누군가 낮게 읊조리고 있었다. 매화꽃 피면 다시 오리라. 약속은 바람에 흩어지고. 그 노래는 한때 연화가 자주 부르던 노래였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바람에 매화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을 뿐. 다음 날 월양은 윤설의 병세를 구실로 시녀 사월을 찾았다. 사월은 그를 보자마자 숨을 삼켰다. 그녀는 오래전 주인 연화의 시녀였다. 그녀의 얼굴에 남은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사월아, 그날의 일을 기억하느냐?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누가 나를 죽였는지, 누가 서차를 숨겼는지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할 때가 왔다. 사월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대감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다. 월양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사람의 말로는 거짓을 덮을 수 있어도 하늘의 이치는 속일 수 없지. 나는 하늘이 미처 막지 못한 진실을 대신할 것이오. 며칠 후 조정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정승도연이 과거 첩을 죽였다는 고발장이 돌아다닌다더라. 첩이 역모를 꾸몄다는 것도 조작이었다는군. 도연은 이를 듣고 얼굴이 굳었다. 누가 이런 소리를 퍼뜨린 것이냐? 그는 분노에 떨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집안 사람들조차 서로 눈치를 볼 뿐이었다. 그날 밤 월양은 서재 앞에서 도연을 마주했다. 대감, 밤이 깊습니다. 잠은 드셨습니까? 그대가 이런 소문을 낸 것이오?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진실은 누가 내도 결국 드러나는 법입니다. 진실이라 그대는 누구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대의 죄가 증명되면 내 이름도 자연히 드러나겠지요. 그녀가 걸음을 돌리자 그의 뒤편에서 작은 매화꽃잎이 떨어졌다. 그는 그 꽃잎을 손에 쥐고 속삭였다. 연하. 그 순간 그의 손바닥이 피처럼 붉게 물들었다. 하지만 피는 없었다. 오직 매화의 붉은색이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 윤설의 병세는 급격히 나빠졌다. 잠결에도 그녀는 울부짖었다. 그 여자가 나를 쫓아와. 그 여자가 나를 죽이려 해. 월양은 그 곁에 앉아 말했다. 그 여인이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오. 오직 진실뿐이오. 그대가 그것을 말하면 그 여인의 한도 풀릴 것이오. 윤설은 눈을 치켜뜨며 울부짖었다. 그날 나도 알고 있었소. 그 서찰이 가짜라는 걸. 그녀의 입에서 처음으로 진실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나 또한 남편을 지키려 했소. 그를 위해 그 여인을 죽게 내버려뒀소. 그 순간 월양의 눈빛이 고요히 흔들렸다.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이제 진실의 씨앗이 뿌려졌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밖에서는 붉은 매화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막. 한양의 봄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새 매화가 피었다며 웃었지만 도연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웃지 못했다. 윤설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밤마다 헛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하인들은 무서워서 방 안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말라갔다.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벌써 반쯤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도연은 그런 아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미쳐가는가? 그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월양이 조용히 대답했다. 세상은 미친 것이 아니오, 대감. 진실이 미쳐있는 척할 뿐이지요. 그녀는 평온하게 매화차를 따라 그 앞에 놓았다. 이 차를 드시면 오늘 밤은 편히 주무실 겁니다. 도연은 차를 들었다가 멈칫했다. 그 향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향기였다. 손끝이 떨렸다. 이 향은 매화입니다. 대감께서 좋아하셨다지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대는 도대체 누구요? 저는 단지 잊혀진 이름의 여의일 뿐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귓가엔 또렷한 이름이 울려 퍼졌다. 연하. 그날 밤 도연의 생일연이 열렸다. 조정의 대신들이 모여 그의 장수를 축하했다. 술과 음악이 흐르고 모두가 그를 찬양했다. 정승 대감께서 아니었더라면 이 조정이 어찌 이리 평온하겠습니까? 도연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굳어 있었다. 연회장 곳곳에 피어있던 매화꽃 장식이 눈에 밟혔다. 하얀 천위의 붉은 매화. 그는 그 색을 바라보며 한순간 숨이 막혔다. 그때 문지기가 급히 들어왔다. 대감, 급히 올린 상소문이 있습니다. 왕명으로 이 자리에서 낭독하라 하셨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 폐하의 명의옵니다. 상소문은 궁중의 봉인으로 봉해져 있었다. 봉인이 뜯기자 서늘한 바람이 방 안을 스쳤다. 낭독이 시작되었다. 본 조정의 정승 도연은 7년 전 자신이 총애하던 첩 연화를 영모죄로 몰아 거짓 서찰을 만들어 죽음으로 몰았다. 그녀의 죽음으로 그의 죄는 덮였으나 하늘은 침묵하지 않았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고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건 모함이다. 누군가의 음해다. 그러나 낭독은 멈추지 않았다. 그 진실을 알고도 입을 다문 이는 그의 정실 윤설이며 이를 목격하고 기록한 이는 시녀 사월이다. 그 순간 회장의 뒤쪽 문이 열렸다. 흰옷의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반쪽 가면을 쓴 그녀의 손에는 붉은 매화가지가 들려 있었다. 도연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아시겠소, 대감?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불이 하나씩 꺼졌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하고 명확했다. 당신이 지킨 것은 체면이었고 내가 지킨 것은 사랑이었소. 하지만 사랑은 거짓을 이기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제 진실이 대신 심판할 것이오. 그녀가 손에 든 매화가 바닥에 떨어졌다. 순간 매화 꽃잎이 흩날리며 붉은 빛으로 변했다. 그 빛이 도연의 손등을 물들였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연하 그만. 그대는 이미 죽었지 않은가. 죽은 것은 몸이요. 그러나 진실은 죽지 않았소.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그 순간 궁 밖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왕의 명이 내렸다. 정승 도연 영모 사건 조작의 죄로 파직후 구금하라. 신하들이 도연의 팔을 잡았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문 앞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대는 결국 나를 무너뜨렸구나. 아니요, 대감. 당신은 이미 스스로 무너졌소. 나는 단지 그 무너진 벽을 비춰준 거울일 뿐이요. 그녀가 뒤돌아설 때 바람이 불고 매화 꽃잎이 하늘로 흩날렸다. 도연은 포박된 채 마당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눈앞에는 초라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는 마치 그것이 그녀의 무덤이라도 되는 듯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연화 이제 만족했소?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그대의 원은 풀렸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매화꽃 한 송이가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진실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오. 다만 잊혀지지 않기 위해 남는 것이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 듯 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도연의 집에는 붉은 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말했다. 하늘이 죄를 씻는구나. 그러나 그 씻김은 피보다 붉다. 오마. 도연이 파직된 지 3일째 되는 날
그의 집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궁에서 내려온 관원들이 그를 구금에 끌고 간 뒤로 한때 화려하던 정승가의 뜰은 쓸쓸하게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하늘이 도연의 죄를 드러냈다더라. 그의 첩이 역모로 몰려 죽었는데 그게 거짓이었다지. 그래서 붉은 비가 내린 것이야. 그날 이후로 한양의 매화나무에는 어김없이 붉은 꽃이 피었다. 그러나 도연의 집 정원에 피어난 매화는 유독 더 붉고 더 향기로웠다. 윤설은 마지막 병상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눈빛은 이미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소. 그 여인이 무고하다는 걸.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속삭였다. 그러나 내 자리, 내 이름, 내 체면이 무서웠소. 그래서 입을 다물었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 여인이 날 용서할까요? 그때 창문 틈으로 매화 꽃잎이 날아들었다. 그 꽃잎이 그녀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누구나 하지만 진실은 아무나 지키지 못하오. 그 말과 함께 윤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매화 향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며칠 후 도연이 유배지로 끌려가기 전날 밤이었다. 감옥의 문이 열리자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흰옷을 입고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닿아 은빛으로 빛났다. 그대는 나를 용서하러 온 것이오? 도연은 쇠사슬에 묶인 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용서란 그대가 구할 자격이 있을 때 주는 것이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대의 세상에 속하지 않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다면 이제 그대는 떠나는 것이오? 그래요. 나의 할 일은 끝났소. 그녀가 한 걸음 다가서자 쇠사슬이 스스로 풀리듯 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 앞에 서서 말했다. 그대의 죄는 벌을 받았으니 이제 나의 이름도 하늘에 닿을 것이오. 내가 지키고자 했던 사랑은 결국 진실의 다른 이름이었소.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사라지듯 몸이 희미해졌다. 그의 앞에 남은 건 붉은 매화 한 송이뿐이었다. 도연은 그 꽃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연하. 그의 눈물이 꽃잎 위에 떨어졌다. 꽃잎은 흩어지며 빛으로 변했다. 새벽이 밝아왔다. 4월은 산자락의 작은 절에서 연화의 위패 앞에 향을 피웠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씨, 하늘이 이제야 아씨의 이름을 부르네요. 억울함이 풀렸어요. 이제 편히 가세요. 그녀가 절을 마치고 일어서자 창밖에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꽃잎이 흩날리며 4월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연화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였다. 사랑은 허망했으나 진실은 남았구나. 4월은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밝고 매화꽃은 눈부셨다. 붉은 비로 물들었던 세상이 이제는 흰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의 봄, 한양의 백성들은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 정승의 첩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나 그 원이 하늘에 닿아 세상을 바르게 했다더라.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이들은 언제나 작은 매화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매화는 다시 피었다. 더 이상 피로 물든 붉은 꽃이 아니라 맑은 하얀 꽃으로. 그 꽃잎 사이로 바람처럼 부드러운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실은 언젠가 새벽처럼 찾아오리라.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랑이 죄가 되고 진실이 복수가 되었던 시대. 하지만 결국 연화는 그 모든 한을 진실로 씻어내며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매화는 다시 피었고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원혼이 아닌 진실의 꽃으로 남았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 한 번의 마음이 새로운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